한반도 통일을 위한 3분 기도 체인. 안녕하십니까? 통일신학 박사 이수봉입니다. 이 시간은 제주국동방송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통일의 그날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3분 기도 체인을 연결해 나갑시다. 지금 보내드리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 제주국동방송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방송된 것입니다. 선교통일 한국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통일의 당위성, 역사적 변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한 통일 문제 이해라는 책에 보면 통일의 당위성을 역사적 차원, 지리적 차원, 개인적 차원,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저는 통일의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분단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단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분단 문제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분단 문제는 제가 정리하면 첫째, 적대관계, 둘째, 이산가족, 셋째, 코리아 리스크, 네 번째, 분단의 지속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분단의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이 적대관계인데요. 서로 미워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쓰레기를 마음에 쌓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지지만 서로 미워하면 둘 다 불행해지죠.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고 교류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의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연습을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정말 건강한 가치를 배우고 익혀야 될 그 시간에 무기를 들고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죽이기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 적이 바로 동포라는 것입니다. 네. 서로 사랑해야 할 동포가 서로 죽이기 위해 연구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죽이는 연습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네, 한민족 동포끼리 총포를 겨눈 이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두 번째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분단의 두 번째 문제는 이산가족입니다. 가족은 같이 자고 같이 먹어야 합니다. 가족은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명절이면 교통이 막혀도 찾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은 삶의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런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은 가족이 서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한반도에 이산가족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네. 참 많습니다. 이 가족들은 한국전쟁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분단의 함을 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1995년 이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탈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북한에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서 새롭게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설 명절인데 이산가족들은 설 명절에 가족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만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한편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한의 모든 국민이 공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풀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이산가족의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산가족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남의 불행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단의 세월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이산가족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코리아 리스크인데요. 코리아 리스크는 분단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서로 적대시하고 전쟁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나 협력이 위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된다든지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든지 유동성이 약화되므로 한국 제품과 한국 브랜드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가 코리아 리스크를 딛고 세계 10위의 강국으로 발전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이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단이 주는 동력이 경제 발전에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분단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코리아 리스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분단의 네 번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분단의 네 번째 문제는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세 가지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네 번째 분단의 지속은 더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5년이 넘었습니다. 분단이 길어지면서 분단이 익숙해지고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통일이 불편하고 꺼려지기도 합니다. 분단은 우리 한반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서적으로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처가 아파서 치료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상처에 익숙해져서 치유되는 것이 더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분단의 지속은 분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나아가 현재 상태로 분단이 언제 해소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분단의 지속에 대한 분단에 대한 무감각함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오늘 분단의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분단의 문제를 통일 당위성의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으로 인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분단으로 인하여 부정적 가치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분단 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분단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분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 분단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어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리워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분단의 아픈 상처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이산가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통일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분단으로 한반도에 미움과 적대라는 부정적 감정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이는 연습을 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이는 연습을 멈추고 한반도에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회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에 공감하고 통일의 가치를 이끌어야 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통일을 앞장서 열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 중에 분단의 문제 네 가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선교통일 한국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